오늘은 인천 검단 신도시 넥스테일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소송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수분양자분들이 계약하신 경위는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이 80% 나온다고 했다. 페이백을 주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계약하게 했다. 프리미엄이 최소 3천만 원 이상 나오고 책임지고 전매해주겠다고 했다.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 해제 조항을 보시면 분양자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사업자에게 건물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정해제 규정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불법 사전 분양 광고 행위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분양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신고 수리 통보일을 확인하고 그 이전에 해당 현장에서 분양자가 분양 광고한 것을 찾아내서 형사 고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 광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 광고와 분양 계약서에 일정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명령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약금 사전 수취에 관한 과태료 문제입니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은 분양 계약서에 대금 납부 시기와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금 수취 시기와 절차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에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설계 변경입니다. 건축물 분양법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 전에 면적, 층수 증감, 용도 변경 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설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설계 변경의 경우에 10일 전에 미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 현장 3블럭의 경우 곧 입주가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입주 예정일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 해제 취소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이자를 납부 안 하시는 것이 소송 전략상 유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유리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자를 안 내시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 때 원금을 안 갚으시면 연체 등록이 되면서 신용하락, 카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채무보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보존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중도금 대출 은행에 도달하게 되면 수분양자분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 안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만기 때 원금을 못 갚더라도 법률상 연체 등록을 못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일이 도래됐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경우에 채무보존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검단 넥스테일 현장과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에 저희 법무법인 로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